있어요. 저는 그거를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소싱이라든지 상품명 작성하는 거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익히고 나서 업로드를 하셔야. 구대는 구대표. 안녕하세요, 구대표입니다. 자, 이커머스를 부업으로 혹은 앞으로 창업을 앞두신 초보분들을 위해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네, 확실히 중국 구매 대행이 예전만큼 호락호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의 실력도 상향 평준화가 됐고, 자, 밖으로는 알리테무 공습도 꽤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구매 대행처럼 리스크가 거의 없이 돈도 벌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네, 추후에 사입이나 브랜딩 등을 염두하는 분들도 부담이 덜한 구매 대행을 먼저 접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국 구매 대행이란,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요. 타오바오 1688 등의 중국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수집해다가 국내 마켓, 보통 쿠팡,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이런 쪽에다가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서 대신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저자본 착업이 가능하고요. 처음에 면허 등록세라는 거는 통신 판매 신고업 등 그런 것들, 면허 등록세랑 업무폰, 그리고 이제 저는 반자동을 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반자동 프로그램 사용 비용 결제 정도, 이 정도면 바로 창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무자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자본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상 우리가 먼저 결제를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결제를 하고, 그 후에 중국 쇼핑몰에 구매를 해서 먼저 보내주고, 자, 그리고 고객이 제품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구매 확정 후에 우리한테 정산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넉넉한 카드 한도 및 선결제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운영 자금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파는 만큼의 내 매출만큼의 카드 한도랑 운영 자금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유가 좀 없다, 넉넉하지 않다, 그러면은 필요할 땐 선정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먼저 판매할 상품을 소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상품명 등을 가공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로드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주문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고, 자, 이 구매 내역을 배대지에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켓에 발송 처리를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고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뒤에는 CS라든지 고객들과의 반품 처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2번 준비하기입니다.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간 수수료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간이 사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부가세 혜택을 위해서 간이 사업자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많이들 실수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는 동시에 내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내가 일반 사업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명의로 해서 간이로 사업자 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는 순수익이 매출로 잡히거든요. 자, 연 4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4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죠. 그 정도 금액을 수익으로 낸다면, 자, 우리가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 그 이상은 한 5%, 3%, 5%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 일반 사업자는 10%씩 꼬박꼬박 내는 거를 간이 사업자를 한다면, 자, 연 4천 이하는 낼 게 없고 4천 이상부터는 훨씬 저렴한 부가세를 내시면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이 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를 내실 때 비과밀 억제 권역에 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특히 처음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혜택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자, 비상지원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속한 지역이 비과밀 억제권역이라면 그냥 뭐 대개 사업자를 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세금 혜택 같은 경우는 종소세, 종합소득세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만 35세 이하 청년은 5년 동안 종소세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35세 이후부터는 36세부터는 세금, 종소세 반 정도 할인받는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 사업자 내시는 분들은 비과밀 억제권역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반 사업자였고, 자, 당연히 비과밀 억제권역도 아닙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저는 현타가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잘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간단하게 통신 판매업이랑 수입 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별로 하나씩 꼭 면허가 다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1년에 한 번씩은 면허 등록세를 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실 때 뭐 이런 카드를 쓰시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자, 기왕이면 자, 유튜브에서 나오는 추천드리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 헤리티지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 조건이 없이 3% 매번 할인을 받아요. 단점은 가입비가 연회비가 20만 원이라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자, 내가 어느 정도 진심이고 조금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은 꼭 이 카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영어폰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전에 아톡이라는 서비스가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내 휴대폰을 연결해서 투넘버로 쓰는 거예요. 자, 고객은 우리의 뭐 영업시간이나 뭐 개인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밤낮 안 가리고 휴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느 정도 영어폰을 만들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고 알뜰 유심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마켓 입점입니다. 마켓 입점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거는 뭐 유의사항이 별로 없는데, 지마켓 옥션, ESM 같은 경우는 자, 국내 가입, 일반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11번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일반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 일반 유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스트레스 받기 싫다 그러면 글로벌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일반으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글로벌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본 단축키라든지 약간의 컴퓨터 활용은 익히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이게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단축키를 익히고 하는 거랑 익히지 않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자,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구매 대행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컴퓨터 활용이 익숙치가 않다면 저는 그거 먼저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영상에 자, 단축키 영상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꼭 먼저 숙지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반자동으로 등록하는 이유입니다. 반자동으로 등록을 하는 건 좋은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구매 대행의 최종 목적지는 자, 상세 페이지 예쁘게 꾸미고 수동으로 하는 게 최종 목적지인데요. 그 전에 자, 우리가 어떤 게 팔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자동으로 한 번에 여러 마켓을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편하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자동을 일단 최대한 많은 상품을 업로드를 해보면서, 업로드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돈을 벌면 당연히 팔리는 물건들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물건이 팔리는지, 어떤 상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인사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반자동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유, 상품 옥석 가리기도
사실 1번이랑은 비슷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잘 나가는 게 있고 반응이 괜찮은 게 있다면 그때 효자 상품화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3번 시스테마. 시스테마라는 건 뭐냐면요. 자, 반자동 상품 등록 같은 경우에 뭐 상품 소싱, 그 다음에 상품명 키워드 가공, 그 다음에 업로드, 이런 게 뭐 처음에 기본을 익히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단순 반복 노동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시스템화하고 구조화하고 자, 다른 사람들로 해서 간단하게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네, 그게 반자동의 저는 최대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자동 등록의 3대 요소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단 깔끔한 썸네일, 그리고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과 매칭이 잘 되는 상품명, 네, 그리고 자, 옵션의 범위를 잘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가격 낚시를 못하게 옵션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해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부품 같은 것도 같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은 네, 그 본품인데 금액차 때문에 본품이 안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요새 가장 중요한 거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자, 요게 반자동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자, 그리고 상품 소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반자동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하기 전에 제가 꼭 익히고 시작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거는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상품명 키워드 작성을 충분히 내가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웬만한 보통의 교육들은 업로드가 되게 중요하다 해서 소싱이나 상품명 작성이 익숙해지기 전부터 빨리빨리 올리시라고 푸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소싱이라든지 상품명 작성하는 거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익히고 나서 업로드를 하셔야 네, 쫓기는 느낌 없이 자, 충분히 일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늘 쫓기는 기분이 들어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싱이랑 상품명 작성,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트인데요. 이거 먼저 확실하게 익히고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상품 소싱은 초보분들은 저는 벤치마킹 먼저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데이터를 보는 것도 좋고 키워드 소싱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 우리가 시간적인 효율을 봤을 때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자, 1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알아보고 찾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근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진짜 팔리는 물건인지 혹은 구매 대행에 적합한 물건인지 네, 그거 확인만 해도 자, 동일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위해서 일단 초보는 벤치마킹 소싱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어떤 마켓을 추천을 드리냐? 자, G마켓 옥션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이 세 마켓이 자, 구매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팔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진짜 팔리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참고해서 소싱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저는 요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몰을 참고해서 할 건지 이 타겟몰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반자동을 떠나서 이런 이커머스를 처음 하실 때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팔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많이들 찾으시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품 소싱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소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데이터에 의존을 하시는 거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벤치마킹을 하시다 보면 비슷한 상품을 계속 만나게 될 거거든요. 자, 이런 상품을 계속 소싱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왜냐면
자, 우리 마켓에서는 상품명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상품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상품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상품군을 계속 소싱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품명과 과지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상품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그 키워드가 다르면 다른 상품으로 인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상품의 메인 키워드까지는 같이 벤치마킹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키워드 같이 더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이 사진에 이런 진열장이, 자, 누구는 피규어 진열장으로 검색해서 구매를 할 거고요. 누군가는 양주 진열장, 누군가는 그냥 유리 진열장, 누군가는 레고 진열장, 뭐 혹은 프라모델 진열장, 네,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쓰냐에 따라 이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비슷한 상품을 만나도 메인 키워드를 벤치마킹해서 쓰고 여러 가지 조합을 계속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요, 저는 뭐 가지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뭘 어떻게 올려도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시절이었어요. 그럴 때는 가지치기를 뭐 여러 개 하라고 푸시를 하는데, 자,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자, 내가 오늘 뭐 몇 시간 소싱을 했어. 결과가 50개인 거랑 뭐 100개, 150개인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취감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뭐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는 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 스펙을 나눠서 가지치기 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랍장입니다. 서랍장이, 자, 누군가는 1, 2단짜리 낮은 서랍장을 찾을 수도 있고요. 자, 누군가는 4, 5단짜리 높은 서랍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냐?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서로, 자, 1, 2단 낮은 거랑 4, 5단 높은 거랑 서로 손해를 봅니다. 어떻게 손해를 보냐? 자, 만약에 높은 걸 기준으로 우리가 배송비를 잡잖아요? 그러면 낮은 것들이 안 팔릴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낮은 걸 기준으로 배송비를 책정을 하면, 자, 4, 5단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낮은 거를 배송비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팔았을 때 손해를 볼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치기를 그냥 뭐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스펙을 나눠서 가지치기를 한다면 꽤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속옷점별 가지치기 수를 조금 다르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능이 중요하다면 플러스 1개, 자, 디자인이 중요하면 플러스 알파, 여러 개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자, 의류를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는 반팔티를, 네, 오버핏 반팔티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는 쫄티를 찾을 수도 있고, 누구는 크롭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디자인이 중요한 이런 상품들은 대형 키워드여도 구매 대행에서 팔리는 거고요. 왜? 모두의 그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자인이 소구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면 가지치기 여러 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업로드와 관련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업로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업로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자, 소싱하는 부분이라든지 상품명 부분이 숙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로드를 하다 보면 계속 시간도 꼬이고 효율도 안 나오고, 네, 지치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업로드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 소싱 리스트를 먼저 많이 모아놓고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500개는 먼저 모아놓고 하시거나, 될 수 있으면 1000개 정도는 모아놓고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업로드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자, 옵션 개수입니다. 옵션 개수가 이것도 소구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기능이 중요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 3개에서 5개 간소화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디자인, 뭐 의류 같은 경우엔 디자인, 색상, 사이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디자인이 중요하면 옵션도 당연히 최대한 많은 옵션을 넣는 게 유리합니다. 뭐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반자동할 때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많은 상품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매번 상품 업로드 할 때마다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비우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냥 중국 말만 있거나 아니면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과 전혀 관계없는 그 중국 판매자의 그 또 다른 상품을 홍보하는 이미지, 이런 것만 지워버리고, 네, 그냥 중국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를 꾸미는데, 자, 어느 정도 팔린 상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손을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뭐 번역을, 뭐 스펙 같은 거, 그 상품 재원 같은 거를 번역을 한다든지, 자, 말끔하게 번역이 되는 부분은 번역을 하되, 뭐 굳이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뭐 매끄럽지 않다. 그러면은 차라리 번역이 안 돼 있는 것만 못하니까 글씨 없애버리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진 설정입니다. 마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자, 프로그램상의 마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판매됐을 때 수수료 다 제하고 실제 마진을 20에서 25%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배대지입니다. 배대지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많이 갖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몇 가지 포인트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자, 제가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어요. 크무비 같은 경우에 너무 부담스럽다, 파손되면 어떡하냐, 이런 걸 부담스러워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 배대지마다 요새 배대지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네, 보험 정책을 뭐 대부분 다 준비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장 보완할 거 하고 일단은 보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배대지 보험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요새 깔끔하게 다 청구하면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배대지 고르실 때, 네, 그 파손 보험 부분을 확실하게 매끄럽게 잘 해주는 배대지인지 요 조건 꼭 보세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상품에 따라 정밀 검수, 작동 검수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요거 그렇게 큰 돈 안 들어요. 정밀 검수 뭐 배대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1,000원대입니다. 그 작동 검수 뭐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할 거예요. 자, 이거를 각각 대표님들마다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난 얼마짜리 이상은 정밀 검수할 거야. 자, 얼마짜리 이상의 기계는 작동 검수할 거야. 자, 요 몇천 원 아끼려다가 몇십만 원 날아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정밀 검수, 작동 검수 꼭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반 택배는 뭐 홈픽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경동택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경동택배는 왜 우리가 요청을 하면 회수를 안 해주냐면, 자, B2B 계약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개인이 영업소에 찾아가서 직접 맡기면, 네, 간단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자, 고객들이 반품하고 싶은데 그 자체도 짜증이 나는데 굳이 내가 경동택배 가서, 영업소 가서 반품을 보내야 된다? 절대 안 들어주거든요. 웬만한 분들은 안 들어줘요. 그래서 자, 우리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배대지에 반품 회수 요청을 부탁하면 다 처리를 해줍니다. 요거 꼭 잊지 말고 활용하세요. 자, 제가 간단하게 그 중국 구매대행 반자동의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자, 상품 소싱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이 상품 소싱 관련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자, 아주 임팩트 있게 진짜 실전에 중요한 내용만 준비해서 별도로 따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자, 오늘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